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정당과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여의도연구소가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면은 선거 국면이나 매우 중요한 국면 되면은 캠프가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대행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면은 연구소나 정당의 인물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캠프가 정부를 대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 있어서 연구소가 어떤 형태로 장단기적 또는 뭐 단기적 현안 이슈에 대해서 지향점을 던져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의도 연구소가 갈 길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 매니페스토를 개발한달지 이런 국면에 있어서 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혁명 세력들이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전부 그 앙싱 레짐으로 몰아붙이면서 부정치라고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나 신정치에 대한 비전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퍼플리즘입니다. 자, 국회의원 100명 들이면은 이 나라 정치가 개혁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인구 70만의 대표가 한 명인데 왜 우리는 16만의 대표가 하나야 되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이 러펜이란 뭐 거부주의자들이 프랑스의 지금 청년 실업이 200만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이 200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뭔가 철학과 그 철학을 구체화하는 적극적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실 정책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거든요. 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당이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연구소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것 중에서 이 양반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 어떤 것인가 이제 찾아보니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의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존의 자본주의 틀로서는 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이 거대한 어떤 자본주의의 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사실은 브루킹스 연구소 아닙니까? 그 브루킹스 연구소가 1930년도에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을 마련했고요. 1940년도에 유엔 창설의 이론적 기초를 만들고 또 마샬 플랜이라는 이런 것들을 입안하게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특히 그 1990년대로 가면 복지 문제랄지 또는 그 공공 서비스 문제랄지 선거자금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나옵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면은 9.11 테러 이후에 어떤 그 국토 방위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던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이 중장기적 비전을 던져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당이 그러한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을 집권의 비전으로 던져주고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는 그러한 약속을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이 메커니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이 정당 연구소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정당의 캠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정당 연구소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는 방안으로 문구를 투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